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건강을 안겨다 드릴 대박풍수TV의 최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남서 끝부분에 있는 이 섬이 바로 진도인데요.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섬으로 고려시대 때에는 배중손 장군께서 삼별초를 이끌고 몽고군의 침략에 맞선 대몽 항쟁의 근거지였었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외수군에 대해 133척 중 31척을 완파하며 물리친 명량대첩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도는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작년 5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진도하면 진돗개를 떠올렸을 정도로 진돗개가 진도를 대표하는 명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도하면 누구라도 이분을 떠올리는데요. 바로 전라도에서 탑 찍고 서울로 탑 찍으러 왔다가 전국 탑을 찍어버린 트로트 요정 미스터로 찐 송가인님입니다. 송가인님은 진도가 지역구인 의원님이 전화해서 진도에서 진돗개가 제일 유명했는데 인자 송가인이가 제일 유명하다잉 이라고 말했을 만큼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과 사투리가 구수한 입담,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사람의 심금을 확 울려버리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2019년 작년 한 해는 송가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방송과 콘서트를 하며 열정적으로 활동 중인데요. 이렇게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송가인님이 나서 자란 집은 풍수적으로 어떤지 궁금하던 차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송가인님의 고향집과 부모님의 일상을 담아 방송해주는 것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풍수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송가인님의 고향집이 풍수적으로 어떤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 젓갈색 지붕의 집이 송가인님의 고향집인데요. TV에서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바로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해서 이곳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마을이 송가인님의 고향집이 있는 마을인데요. 20여 가구가 있는 작은 마을이 풍수적으로 어떻길래 지금은 하루에 수천 명씩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을까요? 먼저 이 마을의 과거의 모습을 확인해보기 위해 옛날 항공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1969년에 찍은 항공사진인데요. 여기 이곳이 송가인님의 고향 마을입니다.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옛날에는 다 바다와 갯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곳이 현재 송가인님의 고향집이 있는 곳인데요. 이때는 집이 없었고 밭으로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밭 앞으로는 작은 질겨울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1980년에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이때도 집은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1985년 항공사진에서 이렇게 집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송가인님의 부모님은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이곳에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1986년생인 송가인님은 이 집에서 나서 자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삼당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이쪽을 거쳐 마을 쪽으로 휙 돌아서 내려오고, 마을의 오른쪽 골짜기들에서 내려온 물은 마을을 둥글게 감싸듯이 돌면서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줄기를 풍수에서는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 해서 용맥이라고 하고, 물이 활처럼 휘어서 흐른다고 해서 궁수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산줄기 즉 용맥을 통해서 마을로 전달된 기운을 물이 지나가면서 더욱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곳에는 대부분 이렇게 보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보국은 터의 기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뒤쪽에 현무, 왼쪽에 청룡, 오른쪽에 백호, 앞쪽에 주작, 즉 사신사를 갖춘 모습을 말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좋은 터가 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사신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많은 마을들이 이렇게 보국이 갖춰진 곳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송가인님 고향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집 뒤로 예쁘게 솟은 현무가 보이고, 지금은 포장이 되어 길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서 옛날 항공사진에서 보셨듯이
이 길이 예전에는 물이 흐르는 개울이었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좋은 터가 되기 위해서는 터 앞을 감싸려는 이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터에서 집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는 청룡 산줄기가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올록올록 힘차게 솟은 백호가 보이는데요. 백호가 높고 힘찬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청룡은 터에 가까이 다가와 균형을 잘 맞춰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는 삼당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살짝 솟아올라 만든 야트막은 봉우리가 보이는데요. 집 건물은 이 봉우리를 바라보고 지어진 듯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가인님 고향집 주변의 산줄기와 물의 흐름을 지도에 그려보면 이 그림과 같은데요. 삼당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여기까지 와서 송가인님 고향 마을의 뒷산을 예쁘게 세우고는 이렇게 내려와서 송가인님 고향집의 집터를 만들었고, 이 터를 바깥에서 불어들어오는 큰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청룡을 뻗어내렸습니다. 물은 이곳에서부터 내려와서 집터 앞을 살짝 감싸고는 아래로 흘러 여기 이 물과 만나 마을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로써 풍수에서 중요한 사신사, 즉 현무, 청룡, 백호, 주작과 물을 모두 다 잘 갖추고 있고 용맥이 끝나는 지점인 용진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적으로 봤을 때 송가인님의 고향 집터는 아주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이제 집터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집 건물 뒤까지 산줄기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표시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선이 집 건물 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산줄기가 뒤쪽의 산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좋은 터가 되려면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도의 등고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노란 선이 반대로 산 쪽을 향해서 휘어져 있다면 이곳은 골짜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송가인님의 고향집 뒤로는 이렇게 산줄기가 내려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 앞의 물은 이렇게 흘러 이 물과 만나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집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을 풍수에서 사용하는 24방위로 살펴보면 이 빨간 화살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집의 좌향은 정남향인 좌자오향이 됩니다. 그리고 집 앞의 물은 시계 방향으로 7시 방향인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미파가 되는데, 좌자오향의 좌향의 정미파는 풍수향법으로 봤을 때 자왕향이 되어 이런 곳에 살면 뛰어난 자손이 번창하고 부와 기를 모두 갖추는 아주 좋은 터가 됩니다. 이제 대문과 건물의 위치를 통해 기름을 분석하는 동서사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이 동사택에 해당하고 파란 부분이 서사택에 해당하는데요. 터 안에서 대문과 건물의 위치가 같은 동사택 또는 서사택이 있어야 터 안의 기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그곳에 살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서사택은 집이나 사무실 같은 양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쪽 대문에 남향으로 된 집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가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요. 이런 집은 대문과 건물이 같은 동사택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의 흐름이 원활한 좋은 집이 됩니다. 송가인님의 고향집 대문은 여기 남쪽에 있어서 이 집은 동사택 집이 되는데, 마침 건물도 터의 북쪽인 이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동사택이 됩니다. 이 방향은 연년의 방향으로 풀이를 해보면 매사신이 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며 자손이 번창하고 건강 장수하는 방향이므로 아주 좋은 방향의 건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2010년에 로드뷰에 찍힌 집의 모습을 봤는데 현재 집이 아닌 예전의 집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담벼락이 비어있는 모습이 보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날 항공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1986년, 그러니까 송가인님이 태어난 해에 찍힌 항공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현재 대문을 쓰고 있는 이쪽 부분은 막혀있고 이쪽이 뚫려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출입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집터에서 봤을 때 남서쪽인데요. 남서쪽인 이곳에 대문이 있으면 이 집은 서사택 집이 되고, 건물이 있는 이곳은 절명의 방향이 되어 가족들이 병에 걸려 아프거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좋지 않은 방향이 됩니다. 남서쪽에 대문이 있는 집은 건물이 동북쪽이나 북서쪽에 있어야 좋은데요. 이 집은 북쪽인 이곳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든 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990년 이후 항공사진에서는 현재 위치인 이곳 남쪽으로 대문을 옮겨서 같은 동사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점차 괜찮아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괜찮은 이 집도 딱 하나 작은 흠이 보이는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건물의 모서리가 집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집을 향해 있으면 이것은 집을 공격하듯 찌르는 모습에 충살이 되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곳은 나무를 심어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이 담긴 큰 그릇을 놔둬서 찌르는 살을 완화시키는 비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연인지 아니면 알고 그러셨는지 여기 이곳에 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수도가와 장독대를 여기에 만들어 놔서 자연스레 건물 모서리의 날카로운 충살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가인님의 고향집을 풍수로 풀어봤는데요. 먼저 현기적으로 정리해보면 집터가 용맥의 끝부분인 용진처에 있고 사신사, 즉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을 갖추어 보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의 물과 말 앞을 흐르는 물은 활처럼 휘어진 공수를 이루어 터의 기운을 보호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와 균형을 잘 갖춘 좋은 양택명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근 건물의 모서리가 집을 향해 찌르고 있는데 다행히 이미 적절한 비보가 되어 있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적으로는 먼저 건물이 앉아있는 좌향과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살펴봤을 때 남자는 총명하고 여자는 빼어나며 우와 기를 갖추고 자손이 번창하며 재물이 모이게 되는 좋은 터로 보여지고 대문과 건물의 위치를 가지고 봤을 때는 매사의 신이 나고 기쁜 일을 불러오며 자손이 번창하고 건강장수하는 터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터에서는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며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좋은 기운이 퍼져 함께 사랑의 기운이 넘치게 되니 이렇게 좋은 터에서 나고 자란 송가인님이 밝은 기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올 한해도 변함없이 해맑은 미소와 좋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오늘은 송불리, 송가인님의 진도 고향집에 대해서 풍수로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터가 되기 위해서는 터 주변에 사신사, 즉 현무, 청룡, 백호, 그리고 주작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문이 동사택의 방향이면 건물도 같은 동사택의 방향에 위치해야 좋고 대문이 서사택의 방향이면 건물도 서사택의 방향에 위치해야 터 안에 머물러 있는 기회순환이 원활해져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좋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풍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